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D 모델링 프로그램 중 하나인 캐디안 3D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디안 3D는 라이노 모델링과 비슷하지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들이 쉽고 초보자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캐디안 3D의 화면 구성, 화면 제어, 객체 이해, 객체 선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캐디안 3D의 화면 구성은 이렇게 크게 9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업창입니다. 작업창은 보시는 것과 같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윗면, 앞면, 오른쪽면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작업창은 뷰포트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으며 라이노 명령과 같이 캐디안 3D의 작업창 또한 그리기 명령을 사용하여 객체를 제작하고 선택 및 수정을 하여 사물의 형상을 3D 모델링하는 작업 화면을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먼저 4개로 구성된 작업창의 왼쪽 상단에는 선택되어진 이 작업창들의 명칭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윗면, 3차원, 앞면, 오른쪽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일 컨트롤러입니다. 캐디안 3D의 파일 컨트롤러는 파일, 저장, 새 파일, 실행 취소, 재실행, 삭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캐디안 3D의 파일 컨트롤러는 파일 불러오기, 저장 등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옵션과 도움말입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 값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도움말을 통해 캐디안 3D 명령을 참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옵션에서는 위와 같이 단위, UI 크기, 언어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는 상단에 보이는 긴 박스에 X, Y, Z에 3차원 좌표 값을 입력하여 정확한 작업을 하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또한 아래 작은 박스 2개의 박스 중 첫 번째 박스는 거리를 입력하는 박스이며 두 번째인 박스는 각도를 입력하는 박스입니다. 스케치를 통하여 정확한 치수와 좌표를 알 경우에는 사용되는 기능으로 정확한 치수로 입력하여 객체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뷰 컨트롤러입니다. 작업창에 보이는 화면을 컨트롤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뷰 컨트롤을 클릭하면 각 뷰들이 확대가 되며 확대된 화면들의 왼쪽 상단에는 확대된 위치의 창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차원을 제외한 윗면, 앞면, 오른쪽 면을 한 번 더 클릭할 경우에는 윗면은 뒷면으로, 앞면은 바닥면으로, 오른쪽 면은 왼쪽 면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은 뷰포트를 4분할하여 윗면, 앞면, 오른쪽 면으로 3차원으로 볼 때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여러 방향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윗면, 바닥면, 앞면, 뒷면, 오른쪽 면, 왼쪽 면. 분할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처음에 보이는 창과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뷰포트 윗면은 객체를 위에서 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뷰포트 바닥은 객체를 아래에서 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뷰포트 앞면은 객체를 앞에서 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뷰포트 뒷면은 객체를 뒤에서 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뷰포트 오른쪽 면은 객체를 오른쪽에서 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뷰포트 왼쪽 면은 객체를 왼쪽에서 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각각의 화면은 카메라가 객체를 바라보는 화면의 구도를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그려진 레고 블럭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과 같이 윗면에서는 이 레고가 비춰지는 이 위에서의 화면과 그리고 앞면에서는 앞에서 보여지는 화면, 오른쪽 면은 오른쪽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의 경우에는 객체를 입체 형상으로 해서 원근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객체를 회전해 가면서 그려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윗면, 바닥면, 앞면, 뒷면, 오른쪽 면, 왼쪽 면, 3차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객체들을 각각의 뷰포트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냅 컨트롤러 은선 보이기입니다. 캐디안 3D의 편리한 기능 중 하나인 다양한 스냅과 은선 보이기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냅 컨트롤러는 스냅을 켜고 끌 수 있고 스냅에 관한 옵션을 조정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먼저 캐디안 3D의 스냅은 그리드 스냅, 직교 스냅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스냅은 X, Y, Z의 좌표에서 작업을 할 때 비정형이 아닌 정형의 객체를 제작할 때 사용을 하거나 정확한 위치를 맞추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선형 생성을 선택하고 직선에서 그리드 스냅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작업창에서 보았을 때 마우스에서 이 끝 점들이 각각의 모서리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스냅이 활성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모서리 지점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드 스냅을 비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스냅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각각 모서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정확한 위치가 아닌 마우스가 움직이는 곳에 이 포인트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교 스냅은 수평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직교 스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디안 3D의 모델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객체 스냅을 사용하게 됩니다. 객체 스냅은 보시는 것과 같이 원점, 축, 끝점, 중간점, 중심점, 교차점, 사분점, 점, 위에 서피스, 수직점, 접점, 수직, 접점 이와 같이 다양한 스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냅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는 색상이 푸른 색상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활성화를 시킬 경우에 이렇게 회색으로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색상이 변경되며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디안 3D에서 은선 보이기는 객체 뒤에 숨겨진 선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활성화가 되면 3차원 객체에서 모서리와 같은 숨은 선 혹은 선들을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선보이기가 비활성화일 경우에는 3차원 객체에서는 모서리와 같은 숨은 선 혹은 다양한 선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자, 3차원을 확대해서 보았을 경우에 지금 은선 보이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비춰지는 또 다른 선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 이 원 기둥이 앞에서 은선 보이기를 통해서 미세한 선으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상태에서 은선 보이기를 비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보이기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경우 아까와는 다르게 안에 그려진 이런 선들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 놓았을 때 서피스 위에 이런 식으로 중간점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객체 스냅을 오프했을 때 보는 것과 같이 이제 각각 객체에 대한 이런 선이나 점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객체 스냅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각각 객체에 대한 스냅들이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속성입니다. 캐디안 3D에서의 속성은 객체들을 분류하기 쉽게 도와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객체를 선택 후 객체의 이름이 있는 경우 지정한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객체 유형은 객체를 생성 시 선택된 객체에 대한 ON, OFF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객체 스타일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며 기본 색상이 아닌 다양한 색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객체를 선택한 후 객체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객체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고를 하나를 더 복사하여 옆쪽에 놓았을 경우 이 선택된 왼쪽에 있는 레고를 객체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변경할 때는 이 왼쪽에 떠 있는 객체 명령 창에서 지정 이름 없음을 선택한 후에 객체 이름 편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름을 레고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측의 객체에서 없었던 이 레고 왼쪽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눈 모양 표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눈 모양 표시가 사라지면서 비활성화가 됩니다. 비활성화가 되었을 경우 이 객체가 이루어진 이 왼쪽에 있는 레고 형태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눈 모양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없어졌던 이 레고가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각각 솔리드, 모서리, 페이스 지금은 선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선형과 서피스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 있는 눈을 체크를 해지를 하게 되면 솔리드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눌렀을 때는 모서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일인데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에 따라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오른쪽에 레고를 색상을 변경하여 지금 변경된 색상으로 이제 빨간색과 이 오렌지 색깔이 각각 나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에서도 나눌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색상으로도 구분을 하여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덟 번째로는 객체 명령 표시창입니다. 객체 명령 표시창은 객체의 정보나 명령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명령어를 클릭 후 현재 진행사항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객체 명령 표시창은 명령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과 이제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객체 명령창이 표시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체 명령 표시창이 생성이 되는 것은 지금 마우스가 위치한 이 왼쪽 상단에 명령 표시창이 뜨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레고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선택된 이 레고의 표시창이 뜨게 됩니다. 이 크기와 색상 그리고 객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레고를 선택했을 때 이 레고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객체 명령 표시창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선형 생성, 2차원 수정, 3차원 수정, 솔리드 생성, 보기, 선택, 편집하기 등 각각 명령들을 선택했을 때 왼쪽 상단에 객체 명령 표시창이 뜨면서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글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따라 하시게 되면 쉽게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명령 판넬입니다. 명령 판넬은 이제부터 이제 이 캐디안 3D를 배우면서 선형 생성부터 이 편집하기 기능까지 나와 있는 모든 기능들을 명령 판넬이라고 합니다. 명령 판넬의 경우 간단한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이제 캐디안 3D의 경우 한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선형 생성에서는 직선, 곡선, 사각형, 다각형, 원형, 호, 타원,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선에서 직선을 선택하게 되면 선과 연속선으로 구분이 되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기능 명령 판넬들을 눌렀을 때 곡선에서는 제어점, 통과점, 스케치, 사각형에서는 구석, 중심, 3점, 다각형은 중심, 모서리, 별, 원형, 중심, 지름, 3점, 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 판넬의 경우 각각의 아이콘들을 선택하게 되면 한글화로 되어 있고 이제 이미지가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한 명령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화면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제어 중에서 이 화면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동은 모든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제 마우스 휠 버튼을 선택하여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윗면, 3차원, 앞면, 왼쪽 면에서 이동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에서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움직였을 경우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면에서도 똑같이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둔 상태에서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로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차원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경우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우스에서 가운데에 있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윗면에서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서도 똑같이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경우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면도 똑같이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움직이는 것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3차원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번에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와는 다르게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화면 제어 중에서 화면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확대 및 축소를 할 경우에는 각각의 이 4가지 작업 창 위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위, 아래로 움직일 경우 확대, 축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4가지 작업창에서 이동되는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화면을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체크한 후 움직여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면 제어에서의 영역 재배치라고 있습니다. 이 영역 재배치는 각 4가지 화면에서 가운데 하단에 위치한 중앙에 보게 되면 영역 재배치라고 있습니다. 각각 화면 4가지 작업창에서 전부 다 영역 재배치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윗면에 있는 영역 재배치를 선택할 경우 모든 객체가 화면에 가득 차 보이도록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각각 화면들도 선택을 했을 경우 모든 객체가 화면 안에 가득 차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역 재배치 중에서 다른 기능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영역 재배치를 윗면 3차원, 앞면, 오른쪽면 어디에 있는 영역 재배치를 상관을 안 한 상태에서 영역 재배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전부 다 영역 재배치가 다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거는 이제 윗면에서 영역 재배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면에서 마우스를 영역 재배치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영역 재배치가 전부 다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영역 재배치는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상관없이 영역 재배치 위에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전부 다 영역 재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빨간색 레고와 주황색 레고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주황색 레고만을 선택한 후에 한번 영역 재배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택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영역 재배치를 했을 경우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선택된 객체를 주의로 해서 객체가 확대가 되면서 영역이 재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역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영역 재배치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복잡한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선이나 이런 점들이 잘 안 보일 경우 선택한 후 영역 재배치를 통해 확대하여 잘못된 곳이나 이제 작업을 하는데 좀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의 마지막으로 객체 이해와 객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에서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점, 선형, 서피스, 솔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윗면을 확대하여 선과 서피스, 솔리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들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찍혀 있는 이런 모든 점, 이 모든 꼭지점들을 다 점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위치를 이제 표시를 하거나 두 개의 선이 만나 교차하는 지점을 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길이와 폭이 없고 공간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제 점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그려진 직선, 그리고 옆에서 곡선으로 그려진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선형 같은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며 길이를 갖고 폭이 없으며 위치와 방향을 갖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결국 점과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으로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과 선들이 만나서 하나의 면을 이루는 것을 이제 서피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선택해서 이제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보게 되면 이 왼쪽 상단에 서피스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된 것을 해제할 때는 ESC 키를 눌러
해지가 선택이 된 것을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선택하여 선들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 같이 열린 선형,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을 때도 열린 선형,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선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그려진 이 사각형은 각각의 선들이 끝점과 끝점이 만나서 그려졌기 때문에 닫힌 선형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과 선들이 만나서 하나의 면을 이룬 것을 서피스라고 했는데요. 이 서피스는 선의 경류에 따라 넓이, 높이, 길이를 갖고 두께가 없기 때문에 위치와 방향성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진 이 점, 그리고 선, 닫힌 선과 같은 이런 선, 그리고 서피스, 이 선과 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서피스 같은 경우는 2D라고 할 수 있습니다. 2D. 그렇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로는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이 솔리드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솔리드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이 명령 판넬에서 보시면 솔리드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솔리드 생성에서 이 박스를 선택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려진 곳은 이 윗면에서 그린 후에 윗면을 보기 때문에 카메라가 위에서 비춰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서피스로 그려진 이 사각형과 솔리드로 그려진 사각형이 둘 다 그냥 사각형으로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입체인지 2D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3차원을 확대하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선들은 2D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두께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는 보이는 것 같이 부피 그리고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3차원에서 높이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솔리드가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려진 이 모든 것들은 명령 판넬에 대한 모든 기능은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이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선택하는 것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마우스를 이 객체 위에 올려놓게 되면 색상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이 변경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눌렀을 경우 없던 이 객체 명령 표시창이 뜨면서 선택된 것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때는 ESC를 눌러서 객체가 선택된 것을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솔리드만 선택되는 것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서 선택했을 때 지금 3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눌렀을 경우 윗면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를 경우 선택이 해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두 번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어서 다시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택한 것을 해지하고자 하는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지할 때는 컨트롤 키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눌렀다 떼면 선택된 것이 해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윗면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래그를 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없던 박스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드래그를 할 때 방향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드래그를 할 때는
드래그 사각형 안에 객체의 모든 부위가 포함될 경우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들이 이 사각형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형 안으로 모든 객체들이 들어왔을 경우 이런 식으로 노랗게 색깔이 변경이 되며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택이 다 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왼쪽을 눌렀다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취소할 경우에는 ESC를 눌러 취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를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되는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될 경우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 박스 안에 객체가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드래그 사각형 안에 객체의 일부라도 포함이 될 경우에 이 객체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모델링을 하면서 이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는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편한지를 이제 선택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본 캐디안 3D의 이제 화면 구성, 그리고 이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화면 제어, 그리고 이제 객체 이해, 객체 선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명령 판넬에서 사용하는 이제 객체 생성들에 대해서 선형 생성부터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